충격 실화, 삭제되지 않은 인간. 형사 이재헌의 마지막 기록. 서울 여의도. 늦은 밤 금융보안국 사이버 분석실의 불빛만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모니터에 매달린 남자 하나, 이재헌 32세, 한국정보보안청 소속 사이버 수사관. 그는 이틀째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상한 거래 로그가 잡힌 것이다. IP는 캄보디아 프놈펜. 하지만 경로 추적을 해보면 서울 강남의 한 벤처기업 서버로 되돌아온다. VPN 2번 돌리고 마지막은 로컬 터널링. 이건 단순 해킹이 아닌데.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데이터를 확대했다. 로그 파일엔 알 수 없는 문자열이 반복되고 있었다. Owner, Unknown Access Key, DE4713. 데이터의 주인. 그가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한 동료 수사관 박소연이 다가왔다. 재현씨, 어제 말한 그 로그, 내부 승인 없는 접근 흔적이에요. 누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 기관 내부 IP에서 나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재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즉, 내부자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IT 기업 Synext Solutions. 겉보기엔 평범한 스타트업이지만 실제로는 캄보디아 사기 콜센터 네트워크의 데이터 관리 본부였다. 그곳의 서버룸에서 한 남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있었다. 이름은 한태민 27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높은 연봉에 끌려 입사한 신입 엔지니어였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만지는 그 데이터가 실존하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날 저녁 태민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다 이상한 걸 발견했다. 서버 백업 경로 중 하나에 파일 이름이 단 하나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다. Data Owner List Zip. 그는 호기심에 파일을 클릭했다. 하지만 곧바로 경고창이 떴다. Unauthorized access detected. This action will be logged. 태민은 급히 창을 닫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니터가 잠시 깜박이더니 스크린 속에서 알 수 없는 문장이 뜨기 시작했다. 당신은 이제 데이터의 주인을 보았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난리가 났다. 중앙 서버 한 대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백업 로그마저 사라졌다. 누가 한 거야? 새벽 2시 37분. 접근자 아이디는 아드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드민은 우리 대표 외엔 쓸 수 없는데 대표 유정환은 말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태민, 어제 새벽에 남아 있었나? 태민은 당황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정환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 안에서 누군가 우리 데이터를 훔치고 있어. 그날 밤 태민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보았다. 이상하게도 어제 본 경고창이 그대로 떠 있었다. 데이터의 주인, Owner of Data. 접속 허용됨. 뭐야 이건. 그가 마우스를 움직이자 폴더가 자동으로 열렸다. 폴더 안에는 수백 개의 이름과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그리고 얼굴 사진까지 정리된 실제 한국인 피해자 명단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하나. 위도 로그 이어첼 우이 일변랜드 MP4. 태민이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프놈펜의 낡은 창고, 그리고 의자에 묶인 채 신음하는 한 남자가 보였다. 제발 그 데이터 지워줘요. 그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 남자
바로 시넥스트 솔루션스의 전 개발자, 작년 캄보디아 출장 중 실종된 정우석이었다. 태민은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파일을 닫으려던 순간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unknown. 제목 당신도 이미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무슨 뜻이지? 그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전화기에서 아무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에는 붉은 문장이 천천히 나타났다. 네가 본 건 진실의 일부야. 하지만 데이터의 주인은 언제나 값을 치른다. 서울 한강변. 그날 새벽 이재현 수사관이 출근하던 길에 긴급 통보를 받았다. 여의도 인근 오피스텔에서 변사체 발견. 신원 확인 중입니다. 그는 현장으로 달려갔다. 피해자는 20대 남성, 목에 얇은 선 자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이 건넨 신분증에는 한태민, 시넥스트 솔루션스 개발자. 재헌은 싸늘하게 굳은 그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데이터의 주인이라 이게 그대가인가?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놓인 USB로 향했다. USB 겉면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Owner DE417. 이재헌은 새벽 4시 국과수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2시 30분. 목에는 얇은 끈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방 안의 모든 전자기기는 초기화된 상태였다. 전문가의 소행이에요. 단순한 자살 위장일 가능성 높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재헌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책상 위엔 유일하게 손대지 않은 물건 하나, USB 하나. 그 안엔 단 하나의 폴더가 있었다. D413. 그가 USB를 수사관용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이 깜빡였다. 잠시 후 시스템 로그 창이 자동으로 뜨며 인증 확인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Access granted. Welcome. Investigator. 재헌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USB 내부엔 수많은 암호화된 파일이 있었고 맨 아래엔 캄보디아 서버 100번 경로라는 문서가 있었다. 문서를 열자 프놈펜 외곽지역 지도와 함께 코바이스 공사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다. 그 순간 무정위에서 본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헌 씨, 태민이 소속된 회사 시네솔루션스의 대표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출국 시도 정황이 포착됐어요. 어디로? 프놈펜입니다. 재헌은 즉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출입국 관리소 게이트에서 정환을 붙잡는데 성공했다. 유정환 씨, 긴급 수사 협조 요청입니다. 이 USB, 당신 회사 서버 로그와 일치하죠. 정환은 담담히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제 소유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주인이 있어요. 다른 주인, 데이터의 주인, 그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도대체 뭐죠? 정환은 짧게 웃었다. 모든 개인정보는 거래될 수 있죠. 하지만 그 데이터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그들뿐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정환의 어깨를 잡았다. 출입국 요원이었다. 정환은 체포되었지만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곧 당신을 찾을 겁니다, 수사관님. 며칠 뒤 서울정보보안청의 암호해독실. 재헌은 태민의 USB에서 복호화된 새로운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명은 비디오 줄라거 럭 얼 MP6교. 영상을 재생하자 낯선 방이 나타났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2014년 12월이라는 숫자가 있었다. 영상 속에서 정환이 말했다. 이건 보험이야.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 데이터를 주인에게 돌려줘. 그리고 절대 경찰에 넘기지 마. 그때 카메라가 돌아갔다. 정환의 맞은편 노트북 앞에 앉은 인물이 있었다. 검은 후드를 쓴 남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에 문신 하나가 보였다. DE4473. 재헌은 숨을 멈췄다. 그건 USB의 코드와 같은 번호였다. 며칠 후 캄보디아 대사관 협조로 확보된 IP 기록이 전달됐다. 영상 전송 경로는 푸놈펜 외곽 톨레바삭 지역의 구산업지대로 추적됐다. 그곳엔 한국인 운영의 불법 데이터 센터가 있었다. 겉보기엔 콜센터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정보와 영상, 통화 기록을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데이터 마켓이었다. 재헌은 출국 명령서를 받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태민, 넌 뭘 본 거야? 그의 눈앞엔 아직도 USB의 문장이 떠올랐다. 데이터의 주인은 값을 치른다. 서울에서 푸놈펜까지 8시간. 비행기가 착륙하자 그는 어둠이 깔린 창밖으로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곳 어딘가에 모든 진실을 통제하는 주인이 있다. 이번엔 내가 그 데이터를 되찾는다. 재헌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의 USB는 여전히 바지 주머니 속에서 붉은 불빛을 깜박이고 있었다. 재헌은 새벽 1시 푸놈펜 외곽 톨레바삭 산업지대 근처에 도착했다. 그곳은 한때 공장이었던 폐허였다. 지금은 콜센터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내부는 감시 카메라와 보안 게이트로 둘러싸인 요새였다. 캄보디아 경찰 연락관인 소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한국인들이 몇 년 전부터 차린 데이터 센터예요. 표면상으론 부동산 상담, 실제로는 인신거래 불법 영상 서버죠. 들어가는 방법은 야간 점검팀 복장을 빌렸습니다. 시간은 15분, 그 이상은 위험해요. 재헌은 검은 마스크를 쓰며 대답했다. 충분합니다. 단 USB 복구는 내가 직접 한다. 보안문을 통과한 후 긴 복도를 지나자 낮은 전자음과 타이핑 소리가 들렸다. 수십 대의 모니터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무표정이 깔려 있었다. 화면에는 한국어, 일본어, 태국어가 동시에 뜨고 있었다. 고객 정보 업데이트 완료. 신규 대상 등록. 그 순간 한 모니터에서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한태민, 스타터스, 솔드, 바이어 아이디, D43. 재헌의 손이 떨렸다. 태민의 이름 옆엔 솔드라는 붉은 글자가 번쩍였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누군가 다가왔다. 흰 셔츠를 입은 한국인 남자였다. 그는 완벽한 서울말로 물었다. 찾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형사님? 재헌은 숨을 삼켰다. 당신은 누구죠? 그는 미소 지었다. 나는 관리자입니다. 데이터의 주인을 대신해서 현장을 관리하죠. 데이터의 주인이라니, 그게 도대체 뭐죠? 그의 표정은 냉담했다. 간단합니다. 인간이 남긴 모든 기록, 사진, 목소리, 습관, 그건 상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사라집니다. 재헌은 USB를 꺼내며 말했다. 그럼 이건 뭐죠? DE473. 당신들 코드 아닙니까? 관리자의 미소가 굳었다. 그걸 아직 가지고 있었군요. 그건 우리가 만든 첫 번째 계약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엔 당신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죠. 내 정보?
서울에서 로그인 기록이 남았더군요. 당신이 USB를 열었을 때 이미 주인은 당신을 등록했습니다. 재헌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뒤로 물러섰지만 복도 끝에서 무장 경비원 둘이 다가왔다. 소카가 무정의로 속삭였다. 지금 빠져나가요, 재헌 씨. 그는 급히 USB를 주머니에 넣고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유리 파편이 튀며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밤 공기는 뜨거웠고 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가 몸을 일으켰을 때 복도 안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며 한 문구가 스피커에서 반복되었다. Unauthorized access detected. Initiating data purge protocol. 건물 전체가 셧다운 모드로 들어가고 있었다. 모니터가 하나씩 꺼지며 마지막으로 남은 화면에 한 문장이 떴다. 데이터의 주인은 당신을 기억한다. 재헌은 어둠 속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피로 물든 손바닥 위엔 여전히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서 붉은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그럼 끝까지 가보자. 프놈펜의 새벽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이재헌은 호텔방 창문을 닫으며 USB를 꺼냈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컴퓨터에 꽂았다. 짧은 정적 후 화면에 낯선 암호들이 나타났다. DNet, Transaction Record, Access Code, KNAPDF 잘구. 하나씩 복호화되며 영상이 재생됐다. 그 속엔 낯익은 한국인 청년 3명이 책상 앞에서 면접을 보고 있었다. 근무지는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월 400만 원, 숙식 제공. 이건 인턴십이죠. 그렇죠. 단 데이터 관리 쪽이에요. 영상의 끝에서 면접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데이터는 영혼보다 오래 갑니다. 그 순간 화면이 번쩍이며 문서들이 연속적으로 뜨기 시작했다. 거기엔 수백 명의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그리고 신체 데이터가 있었다. Left kidney value, 군대산 800바갈, retina scan, Seoul to Hong Kong node. 재헌은 숨을 삼켰다. 그가 본 건 단순한 해킹 파일이 아니었다. 인간의 신체와 디지털 정보가 하나의 상품으로 묶인 거래 명세서였다. 그때 방 전화기가 울렸다. 낯선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USB를 돌려놔요, 형사님. 그건 당신이 다룰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죠? 데이터의 주인입니다. 짧은 정적 후 수화기 너머로 전자음이 들렸다. 그 음성은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합쳐진 듯 했다. 당신은 이미 우리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발자취, 심지어 지금의 대화까지 기록되고 있죠. 재헌은 무심코 창밖을 봤다. 건너편 빌딩 옥상 위 카메라 렌즈 하나가 붉게 반짝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USB를 뽑아 바닥에 던졌다. 그러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때 문이 부서지는 소리. 검은 복장을 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한 명이 외쳤다. USB를 확보해라. 살아있는 상태로 데려와. 재헌은 총을 꺼냈다. 짧은 총성과 함께 창문이 깨졌다. 그는 밖으로 몸을 날리며 옥상 아래 철제 구조물로 떨어졌다. 온몸이 비틀리며 고통이 밀려왔지만 정신은 차갑게 깨어 있었다. 그는 골목길을 뛰었다. 어둠 속에서 캄보디아 경찰 소카가 나타났다. 이쪽이에요. 차량 준비됐어요. 두 사람은 차를 몰고 톨레사프 강가로 향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도로를 가르며
소카가 물었다. 그 USB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재헌은 짧게 답했다. 인간을 상품으로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름은 데이터 마켓. 한국, 중국, 캄보디아가 연결돼 있죠. 그걸 세상에 공개할 겁니까? 그럴 수 있다면요. 그러나 100m 뒤에서 SUV 한 대가 따라붙었다. 총알이 차창을 뚫고 날아들었다. 소카가 비명을 질렀다. 재헌은 핸들을 꺾어 차량을 강 쪽으로 몰았다. 잡히면 끝이에요. 데이터의 주인이 모든 걸 지웁니다. 차가 강둑을 넘어가며 하늘로 솟구쳤다. 그 순간 재헌은 USB를 꽉 쥔 채 중얼거렸다. 내 데이터는 내가 지운다. 차량은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물거품과 함께 시야가 어두워졌다. 몇 시간 뒤 현장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물 위에 떠오른 USB 하나. 그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며 말했다. 데이터의 주인은 아직 남아있다. 톨레사프 강하류, 물 한 개가 피어오르던 새벽.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뒤집힌 차량을 인양하고 있었다. 차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시신도 USB도. 단 하나 남은 건 운전석에 찍힌 손자국 모양의 핏뿐이었다. 서울, 한 달 후. 사이버 범죄 수사대의 새벽 회의. 대형 스크린의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재헌 형사의 계정이 접속되었습니다. 그의 아이디는 이미 사망 처리된 상태였다. 그러나 접속 기록은 분명 캄보디아 IP였다. 그리고 함께 나타난 메시지 하나. 삭제되지 않은 인간, 데이터의 주인. 형사의 전 동료 박도훈은 놀라움과 공포 속에서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엔 푸놈펜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비오는 골목길을 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후드티를 눌러 쓴 그의 손엔 USB가 들려 있었다. 설마. 박도훈은 화면을 확대했다. 그 얼굴은 분명 이재헌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다. 그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카메라를 향해 짧게 웃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다. 데이터는 지워지지 않아. 그날 밤 전 세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동시에 마비되었다. 은행, 병원, 정부기관, 서버까지 모든 곳에서 이상한 파일명이 떠올랐다. 오너 바들 리부트 XE. 파일을 실행한 순간 모니터마다 검은 배경 위에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우리는 인간의 데이터를 거래했다. 이제 데이터가 인간을 선택한다. 서울 암흑가 한복판, 버려진 창고. 그곳에서 한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USB 내부 구조가 자동으로 풀리며 새로운 창이 열렸다. Human Memory Cloud V1. 그 아래엔 수많은 이름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천천히 빛났다. LEEJ 훈, Status, Uploaded, Location, Unknown. 이재헌의 이름이었다. 그의 데이터가 살아있었다. 며칠 뒤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진 영상 하나. 익명의 계정에서 업로드된 1분짜리 클립. 영상 속 화면은 흐릿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형사 이재헌이다. 나는 죽지 않았다. 인간은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이제 데이터가 인간을 기록한다. 진실은 서버에 남아있다. 삭제되지 않는다. 그 순간 화면이 번쩍이며 전원이 꺼졌다. 이후 그 계정은 전 세계 어느 서버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푸놈펜 외곽의 폐허 건물.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노트북을 덮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재헌과 닮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달랐다. 피부 아래에서 미세한 전자 회로가 빛났다. 데이터의 주인은 나야. 그는 천천히 창밖을 보며 USB를 부러뜨렸다. 그 순간 건물 전체에 불이 꺼지고 도시가 암전되었다. 서울의 새벽. 박도훈은 옥상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하늘엔 끝없이 깜박이는 광고판과 서버빛이 어우러져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누가 인간이고 누가 데이터지.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없음. 메시지 하나. 삭제되지 않은 인간. 다시 연결된다. 그 문장과 함께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재헌의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데이터의 주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